해방된 이 사진은 설명했었죠. 네. 이제 그 해방이 됐고 우리 또 분단이 됐고.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친일파들이 잡았어요. 바로 분단됐기 때문인데, 분단이 안 됐었으면 친일파가 잡을 수가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수많은 나라들, 식민지에서 해방된 그 수많은 나라들에서 누가 지도자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독립운동 한 사람이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국주의에 빌붙었던 자들이 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독립운동가들이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구상에서 딱 두 나라가 제국주의에 빌붙었던 자들이 권력을 장악해요. 하나는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남베트남. 그럼 유일하게 남은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친일파를 뭐 청산해야 한다, 또 조사해야 한다고 아주 뒤늦게. 사실은 45년 해방되고 난 직후에 정부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뭐 한 그 해방되고 한 2, 3년 사이에 했었어야 할 일인데 저걸 뒤늦게 60년이 훨씬 더 지난 다음에 뭐 뒤늦게 친일파들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친일 후예들이 살아남아서 저런 거 내는 것조차도 엄청나게 방해하고 그랬죠.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좀 의문을 갖게 돼요. 이거 보면은 해방 전에 그 OSS라고 CIA 전신이 거기서 백범 선생하고 그 손잡고 활동을 하잖아요. 이 작전 얘기도 했었죠. 네, 이 작전 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광복군을 투입하려고 하는 작전 세우고 이렇게 함께 협력했단 말이에요. 이거 이범석 장군 초대 국무총리죠. 네, 미군들하고 사진도 찍고 광복군하고 이렇게 그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해방 후에 이렇게 사이가 좋았었던 백범 손을 놓고 미국이랑 그 저 친일파를 보듬어 놨을까?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범이 빨갱이는 아니잖아요. 극우파죠, 극우파. 이념으로 치면 우파인데. 자,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통계입니다. 요것도 설명했던가요? 예, 예, 예. 요새 강의를 많이 하니까 어디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헷갈려. 예, 뭐 설명했으니까 그 간단히만 얘기하죠. 이게 뭐 다 통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백범은 사회주의자 아니죠. 사회주의 반대죠. 그러나 이 사회주의라는 게 폭이 넓기 때문에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그 중요산업 국유화 문제가 있잖아요. 재헌헌법 얘기할 때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중요산업이 국유화되면은 그게 사회주의에 가까운 체제가 되는 거죠. 근데 백범 선생은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게 왜냐 조선 사람 전체의 뜻이니까. 그리고 일본 놈들이 갖고 있었던 거 그거 당연히 조선 사람 전체의 것이 돼야지. 그리고 백범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자예요. 근데 미국하고 손잡은 이유는 미국이 일본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랬죠. 즉 조선 사람의 이익하고 미국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상황에서 기꺼이 손잡고 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미국은 어떻게 나가냐 하면은 목표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절대 안 된다예요. 그러니까 백범은 좌우합작을 통해서 사회주의적인 제도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데 그러면서 이 자본주의 이걸 키우는 거죠. 14%밖에 안 됐다. 그리고 이쪽에 권력을 몰아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민중의 이 뜻을 탄압하는 거예요. 백범은 우파니까 그리고 해방이 일본 놈들이 물러갔으니까 이제는 좌파하고 경쟁을 하고 대결을 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하고도 손잡고 또 일부지만 친일파들하고도 좀 손잡으려고 하셨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백범도 그런데 백범 선생이 그러다 가다 보니까 이게 나라가 분단될 것 같으니까 목숨을 걸고 남북 협상에 나섰고 결국 그 때문에 목숨을 바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범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해방이 됐어요. 남쪽의 반을 점령하고 전체 조선 사람들은 당연히 통일이죠. 분단이라는 걸 상상도 못할 텐데 미국 입장에서는 통일된 조선이 친사회주의로 가는 것보다는 분단된 조선의 절반이라도 챙기는 게 낫다. 그게 미국의 입장이었거든요. 백범은 우파지만 민족주의자니까 분단이라는 건 펄쩍 들 일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게 백범이 돌아서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백범은
되게 강경한 투쟁을 하시던 분 아닙니까? 폭탄 던지고 뭐 이제 그런 거 했는데, 가령 미국이 우리하고 뜻이 맞아서 같이 하면은 미국과 힘을 합쳐서 싸우지만, 미국이 우리 뜻하고 어긋난다면은 워싱턴에도 이봉창 윤봉기를 보낼 만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야 저 사람은 위험해,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대신 누구 손잡냐면 친일파들 손잡아요. 친일파는 왜 친일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본이 힘이 세니까. 힘센 놈들에게 붙는 놈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어때요? 그 일본을 꺾었잖아요. 일본보다 더 힘센 게 그 미국인데, 근데 그 친일파들은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재헌헌법 뭐 이 얘기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친일파들은 귀충미용을 도륙하자, 뭐 미국 놈들 찢어 죽이자 하면서 싸웠었는데, 미국이 그 보듬어안는 거죠. 친일파들 입장에서는 어안이 벙벙할 수도 있어요. 미국으로 사람들은 미국 놈들 찢어 죽여라 하고 싸워서 이제 미국이 사돈 지배자가 돼서 딱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자기들을 잘 대해줘요. 계속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미국을 위해서 복무하라. 일본을 위해서 복무한 놈들이 미국을 위해서 복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의 이익을 보장해준다. 어느 수준에서 보장해줬습니까? 훨씬 더 보장해준 거죠. 친일파는 일제시대에는 친일파들이 일본 놈들 뒤따라다니면서 그 떡국물 주워 먹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들어온 다음에 떡판을 그냥 맡겼으니까 친일파들 입장에서는 정말 해방의 그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게 친일파예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뭐 처음 수립되고 뭐 얘기는 했었는데, 재헌헌법을 만들면서 저는 재헌헌법이 보수파가 만들었다는 걸 다시 한번 오늘 보수주의 얘기를 할 때, 재헌헌법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시간에 봤으니까. 그런데 이 내용 지금 볼 때, 지금 사회에 갖고 오면은 아이고 이건 빨갱이다 라고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는 소리칠 그 내용을 보수파가 만들었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백범이 이제 이렇게 참담하게 돌아가시는데 반민특위가 좌절되면서, 이게 반민특위에서 잡혀가는 유명한 광경인데, 요 맨 앞에 등짝만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노덕술이에요. 지난 시간에 김원봉 얘기할 때 그 김원봉을 고문했던 그 노덕술인데, 요 사진이 이제 제일 유명한데, 요걸 앞에서 찍은 사진을 찾았어요. 이겁니다. 그때 어때요? 기가 팍 죽었죠, 노덕술이가. 그런데 이 사진 보면 어때요? 이게 노덕술인데 기가 팍 썰었죠. 불과 몇 달 사이에. 어떻게 반민특위가 그 사이에 깨진 거예요. 노덕술인데, 반민특위를 이승만이 깼잖아요. 그래서 반민특위가 모여서 이제 이게 옛날 반민특위 건물입니다. 지금은 헐렸죠. 없어졌는데, 이 반민특위를 이제 습격을 했는데, 반민특위를 습격할 때 이제 그 뒤에 사진을 여기다 넣고 뒤에다 넣네요. 사실 노덕술이가 왜 잡혀갔느냐, 이때 잡혀가는 게, 반민특위가 생기니까 큰일 났으니까 반민특위를 깨기 위해서 상인청법자를 고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도 했죠. 상인청법자가, 그런데 그거를 오히려 이 음모를 고발해서 노덕술이가 잡혀 들어가는 겁니다. 야, 이거 상인청법자 갖고 안 되겠다. 그럼 반민특위가 어떻게 했겠지? 할 수 없다. 이거 우리가 직접 해야지. 우리가 직접 하면 국회가 가만히 안 있을 텐데. 국회가 반민특위 만들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국회를 치자. 그래서 벌어진 게 국회 프락치 사건이에요.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김약수, 우리 그 약산의 친구였던 김약수가 주모자가 돼서 잡혀 들어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승만이 경찰을 동원해서 반민특위를 해산시키는 겁니다. 특경대를 해산시키죠. 이제 그렇게 돼서 반민특위가 꺾이고, 그러고 3주 뒤에 백범 선생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20일 뒤에. 이 세 가지 사건, 국회 프락치 사건, 반민특위 습격, 백범의 암살은 사실은 한 가지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수 세력 중에서요,
그래도 좀 떳떳한 보수 세력. 난 이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꼭 친일파가 세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구성에서 보면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무임소 장관이 독립운동에 아주 손꼽히는 지도자들이에요. 친일파들도 일부 들어갔습니다만 저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실권을 상실하고 이범석은 조금 그래도 좀 몇 해 더 갔지만 불과 다 그래봤자 한 2, 3년, 3, 4년 내에 다 실권을 상실하고 친일파들이 집권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한국전쟁이에요. 한국전쟁 때 납북된 분들입니다. 김규식 선생, 조소왕 선생, 정인보 선생, 안재홍 선생, 엄상섭 선생, 임시정부의 선전부장, 백범의 최측근이었죠. 그리고 김학수 선생. 이런 분들이 다 납북이 돼버리거든요. 사실은 이런 분들이 살아남아서 보수 우파의 지도자가 될 만한 분들이죠. 중도 우파에 해당하는 분들. 중도 우파 내지는 아주 우파. 엄상섭 같은 분은 아주 우파죠. 아주 우파. 그러나 독립운동했던 좌우익이 공존해야 한다 하는 입장 정도는 갖고 계셨습니다. 이 김학수 선생은 젊었을 때는 공산주의 운동을 했지만 뒤에 생각이 바뀌어서 한민당에 가담을 했으니까 여기도 우파였는데 이런 분들이 다 납북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중간파라고 좀 할 수 있는 분들이 또 사라져 버렸죠. 독립운동 진영 내에서의 우파들이 몰락해 버리는 겁니다. 백범은 돌아가시고 임시정부 다른 요인들도 대부분 납북되고 그리고 이승만이 한강다리 폭파한 얘기는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보수파가 보수의 특징은 뭡니까? 책임을 져야죠. 자기가 그 사회 주인이었으면. 근데 저거 책임 안 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요. 근데 뭐 대통령이 도망갈 수도 있다고 칩시다. 잡히면 안 되니까. 잡히면 뭐 그때 상황이 그렇게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피난 갈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피난 갔다 와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이건 또 다른 얘기죠. 그런데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거 뭐 피난 못 간 사람들을 쥐잡듯이 잡았잖아요. 구역자 처벌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싸가지 문제인 거죠. 한국의 보수 세력이 이건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럴 수가. 심지어는 누가 여기에 대해서 아우성을 쳤냐면은 오제도 같은 사람도 최악의 반공검사 아주 공안검사로 조작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그 오제도한테도 알리지도 않았고요. 정희택이라고 또 유명한 반공검사. 오제도나 정희택이는 보도연맹을 만들고 지도했던 사람들이라서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도 알리지 않고 도망을 갔어요. 부통령 이시영 선생도 알리지 않고 도망을 갔는데 미군이 어떻게 길에서 발견해서 그 집차로 그 다리 폭파되기 전에 모셔서 안전했다는 거고. 정희택이라는 유명한 방공검사, 나중에 감사원장까지 지낸 분입니다. 그 양반이 어디 회고 증언을 했는데 뭐냐면은 잡히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좌익 입장에서 볼 때 악질 반공검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산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있는 동안에 어디 땅굴을 파고 숨어 있었대요. 그래서 땅굴 속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석 달 만에 서울이 그 수복이 돼갖고 밖에 나왔더니 석 달 동안 쪼그려 앉아있더니 관절이 퇴화돼서 걸을 수가 없더래. 그래서 이제 제대로 걷는 게 불편해서 집행일 짚고 그래도 정부가 환도했다고 해서 법무부가 돌아왔다라고 해서 법무부를 찾아갔더니 법무장관이 딱 하는 얘기가 자기 깐에는 정검사 살아있어서 천만다행이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당신은 왜 피난 안 갔어? 그동안에 뭐 했어? 그리고 나와서 조사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짚고 갔던 집행에도 법무장관 책상을 후려치면서 이 날강도 같은 놈들, 이 파렴치한 놈들하고 그 호통을 쳤던 아주 유명한 얘기가 전해집니다. 이 생방송을 했었던 국군이 북한군을 격퇴하고 있다. 38선을 넘어 해주를 향해 진격하고 있다. 이승만의 발언은 녹화방송이고
저 얘기를 또 생방송으로 이제 앵무새처럼 외쳤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윤숙이라는 그 레네가 그 시를 쓴 여자 시인인데 이승만한테 할아버지 하면서 이제 그 했었던 사람인데 이승만이 모윤숙이 뭐 수양딸처럼 그렇게 굴고 그런데 모윤숙한테도 알리지 않고 방송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승만이 환도했을 때 그 모윤숙이 직접 증언한 게 이승만의 넥타이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할아버지 그럴 수가 있어요 하고 나는 방송하고 있는데 어떻게 혼자 가실 수가 있어요 하고 그 매달렸던 그건 실화일 겁니다. 모윤숙이 직접 증언한 내용이니까요. 그랬었죠. 우리 그 얘기도 했죠. 정정화 여사 얘기도 했고 백만무설 얘기도 했고 다 이 얘기는 했었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